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노인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치과 전문의 김현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중요한 구강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78세 박할머니께서 심한 잇몸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이미 잇몸뼈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이를 열심히 닦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잘못된 구강 관리 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강 관리 상식 중 일부가 실제로는 노년층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주의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치약 선택의 문제점. 임상에서 자주 목격하는 문제 중 하나는 노년층에게 맞지 않는 치약 사용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이할아버지는 잇몸 출혈과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물어보니 최근 TV 광고를 보고 미백 효과가 강조된 치약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미백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와 일부 성분이 이미 약해진 잇몸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은 다음과 같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이 마르며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미백 치약은 드러난 치아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일부 화학 성분은 건조한 입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상당수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치약 사용으로 입안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치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소가 적당히 들어있는 저자극성 치약, 연마제 함량이 낮은 제품, 치아를 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간 치약, 자일리톨 함유 제품이 좋습니다. 대안으로는 일부 치과에서는 베이킹소다와 소금을 적절히 섞은 천연 세정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일부 노년층의 입안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칫솔질 방법의 위험성. 잇몸 질환 전문의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칫솔질로 치아와 잇몸이 손상된 환자를 만날 때입니다. 지난달 진료한 68세 김할아버지는 이를 깨끗이 하려면 세게 닦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50년 넘게 강한 힘으로 이를 닦으셨습니다. 그 결과 치아 목 부분이 심하게 닳아 여러 치아가 시리고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강한 힘으로 칫솔질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닳아 치아가 시리고 아픕니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이는 치아 상실의 위험을 높입니다. 드러난 치아 속질이 온도, 산도, 접촉에 민감해집니다. 치과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칫솔질은 노년층 잇몸뼈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잇몸뼈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모를 잇몸과 45도 각도로 위치시키고 부드럽게 진동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를 바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칫솔을 쥐는 힘은 연필을 쥘 때와 비슷한 정도가 적절합니다. 한 구역당 약 30초, 총 2분 정도 닦는 것이 좋으며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세요. 관절염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손잡이가 두꺼운 전동 칫솔이나 특수 칫솔을 추천합니다. 이런 도구는 일반 칫솔보다 노년층의 치태 제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영양과 관리.
입안 질환 전문의로서 노년 환자들에게 가장 흔히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가 입마름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중요한 구강 건강 문제입니다. 최근 80세 이할머니가 여러 개의 충치로 내원하셨습니다. 물어보니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복용한 후 입마름을 경험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매 보호 기능이 줄어들어 충치가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균 작용으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산성 환경을 중화하여 치아 손상을 방지합니다. 칼슘, 인산염 성분을 공급하여 초기 충치 회복을 돕고 음식물 삼킴과 발음을 원활하게 합니다. 노년층 입마름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 여러 약물이 침 분비 감소를 일으킵니다. 쇼그렌 증후군, 당뇨병, 방사선 치료 후유증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자연히 떨어집니다. 임상에서 효과적인 입마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이 원인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무설탕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인공 침 제품이나 입안 보습제를 사용하고 하루에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보조적인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소량 사용하여 입안을 가볍게 적셔주는 방법이 일시적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니 심한 입마름은 반드시 치과 의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틀니 관리의 중요성과 정확한 방법. 치아 보철 전문의로서 자주 보는 문제는 부적절한 틀니 관리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틀니는 정밀한 의료기기입니다. 지난주 진료한 82세 박할머니는 틀니 관련 입안 염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일반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셨고 밤에도 틀니를 빼지 않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곰팡이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의치성 구내염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잘못된 틀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틀니 표면에 형성된 세균막이 구내염을 일으키고 입냄새와 맛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으로 남아있는 잇몸뼈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틀니 표면 세균이 폐로 흡입되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틀니 관리를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틀니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치약의 연마제는 미세한 흠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틀니 전용 칫솔로 모든 면을 깨끗이 닦고 밤에는 물이나 전용 세정액에 담가두세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6개월마다 전문가에게 세척과 조정을 받으세요. 효과적인 틀니 소독 방법으로는 전문 세정액을 사용하거나 구연산 용액 레몬즙과 물을 적절히 희석해 짧은 시간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부분이 있는 틀니는 산성 용액에 오래 담그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잇몸 질환의 조기 증상과 전신 건강 연관성. 잇몸 질환 전문의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잇몸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전신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최근 진료한 70세 최 할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정기 검진차 내원하셨습니다. 구강 검사 결과 심한 잇몸염이 발견되었고 심장 전문의와 함께 치료한 결과 잇몸 치료 후 심혈관 상태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잇몸 질환의 조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초기 신호는 잇몸 출혈로 가볍게 닦아도 피가 나면 염증 신호입니다. 건강한 분홍색 잇몸이 붉거나 자주색으로 변하고 염증으로 부어오르며 누르면 아픕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민감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또한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전보다 길어 보이게 됩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은 다음과 같은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당뇨병과는 서로 악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도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폐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권장하는 노년층 잇몸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구강 세정액을 사용하세요. 비타민 C, D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적 방법으로 녹차로 입을 헹구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녹차의 일부 성분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년기 구강 건강과 전신질환의 연관성. 치과와 노인의학을 함께 연구해온 의사로서 구강 건강이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합니다. 좋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입 안 건강이 단순한 삶의 질 문제가 아닌 전체 건강과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의학적으로 입 안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 안 염증이 전신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씹는 기능 저하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흡연 같은 요소는 구강과 전신 질환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받은 환자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양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잇몸 치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의학적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 구강 검진을 받고 만성질환 관리와 구강 건강 관리를 함께 하세요. 입마름을 유발하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씹는 기능에 맞는 영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층에게 주의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년층에 맞는 부드러운 치약을 사용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올바른 방법으로 닦으세요. 입마름에 적절히 대처하세요. 틀니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임상 전문의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관리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